네, 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습니다. 오히려 버틴 것 그 이상으로 상승이 돋보였었는데요. 오늘장 시각은요? 저 역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 주말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올 10월 이후에서 연말에서 16개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올 1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5조 원대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축소 부분이 이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논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보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28년부터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도우인시스가 7월 상장을 목표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 상승은 견인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업종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가 오늘 고가로 끝나면서 결국에 300일 지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300일 지지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종가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땡겨놓은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은 개파락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자, 그 근거로는 지금 월말이 되면서 법인들의 결제자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분이 나왔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 선물을 보면, 자,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이죠. 11시 51분까지 대략 4,100억까지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어, 두, 2시 이후까지 오전 12시 이전 매수 부분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12시 30분 이후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마감에서는 520억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보면 1,600억 이상 순매수했다가 장막판에 1,022억으로 약 650억 가까이 순매도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 상승분에 따른 내일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900일 지지 테스트를 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원엔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이하, 그 다음에 원엔이 960원 이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온 모습이었죠. 원엔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5일 저가를 지지하면서 하방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에 저는 5월 5일 이 저가를 이탈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 저가를 이탈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준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국채 가격이 지난 주말 급등했다가 지금 유럽연합의 관세, 그 다음에 중국과 대한민국 삼성 스마트폰의 관세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시점에서는 0.06%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주말 시점에서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면 중국 같은 경우 CDN은 54.25로 지금 2.94%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보더라도 2.23% 변동이 있거든요. 또 이건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CDS 역시도 0.29%, 즉 위험 프레임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56조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는 3조 원이 이탈했는데, 자, 이제 월 말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설명드렸던 것처럼 220조 수준에서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이탈이 멈춰졌을 때는 6월 초에는 다시 이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 예탁금 역시도 아직까지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태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20조 원을 한다면 결국 5월 말은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300일 지지 테스트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이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보면 지난 19일 기준에서 지금 유출되는 것들이 커져. 그러면은 결국에 증시 주변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선물을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0.98%, 나스닥은 1.22% 상승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처럼 직전 고점 돌파를 할 것인지 저항을 받을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여전히 관세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경제 지표 둔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들이 유럽연합과 중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상승해서 대부분 다 움직였지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상황에서 본 거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시중의 자금이 쏠림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까지는 결국에 정책과 이슈 섹터들 이런 쪽들로의 종목 장세가 전개된다. 그래서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가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수익 추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각은 동일합니다. 지금 자리 지수는 내려갈 수 있으나 그 조정을 겁내지 말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의 자리로 노려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 안에도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오늘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삼성이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쓴다라는 게 나오면서 유리기판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첨언된 부분이 삼성 코닝에서 투자했던 도우인시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7월 상장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PIE라든가 한빛레이저라든가 필옵틱스, 자, 그다음에 램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주들은 그동안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삼성의 2028년도부터 유리기판 쓰는 것이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이슈가 소진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우인시스의 상장 시점까지는 유리기판 이슈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쪽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오늘도 새벽에 나왔던 부분이 중화권 코로나19가 확 재확산되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린생명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풍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라든가 녹십자 MS 이런 것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이 피크를 기록하는 것이 6월에 돼야지 정점을 지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은 정점이 확인될 시점까지는 시장의 기사에 따라서 이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점 확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쯤 지속적으로 관심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내달 초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가스전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 보였어요. LNG선 관련해서 현대힘스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양철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성밸브.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주들도 결국에 다음 달 초에 회의를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한국이나 일본에 미국이 압력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주들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시장에 중간중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 어디로 잡아볼까요? 내일은 이제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있거든요.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기후변화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쪽들이 이제 오늘까지 낙폭이 컸거든. 중국 영향이 커서 그래서 이런 쪽들이 반등 나올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 섹터들이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의 날과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이 내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항공 우주들이 반짝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 우주항공 섹터들 내일 한번 같이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 인공지능 자율제조 지원 사업 대폭 개편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인 말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런 이슈들이에요. 오늘도 로봇 섹터들이 이런 것들과 엔비디아의 로봇 기술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HBM 반도체 못지않게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의료 쪽, 이런 쪽들이 쉬어갔는데, 내일에서는 대선 보건의료 공약약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격 진료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격 진료 쪽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내일은 기후변화라든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섹터들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전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제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빠르게 받아볼게요. 보로노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코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보르노이 쪽 역시도 지금 반등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VRN11에 대한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임상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이 뇌전이 억제제가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5월 30일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모펀드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만 5천 원부터 내일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8만 9천 원 손절을 보고요. 1차 목표는 직전 고점 15만 3천 원 여길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S 진짜 짧게 하나 가볼까요? 다날 봐주세요. 다날 오늘 한 3% 넘는 하락으로 장을 닫았는데요. 지금 자리 전략은요? 다날은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밀렸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반영되면서 밀렸는데 이거는 지금 매수 가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터넷 뱅킹 탄생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지금 보면 미드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상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날은 우리가 손절가를 3,200원 이탈로 봤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00원을 걸리겠지만 우리는 3,800원 목표로 안 했어요. 4,800원 목표까지 보니까 우리가 목표가 도전하고 3,2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는 전략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날 그대로 목표가 4,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냐쌤의 종목 보로노이 목표가 15만 3천 원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